항상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투 있지요.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질투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우월감에서 나와요. 꼭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거나 그러다가요, 꼭 상대방이 모자란 점을 갖다 파고들어요. 먼 친척 모임이다 그러면 피해 다니는 게 최고예요. 피하지 못할 때가 이제 문제예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을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질투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일어나요. 첫 번째로 부러움이 있게 되지요. 아,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다가 보면은 좋은 얘기를 갖다 별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에이 뭐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굳이 감별법을 갖다 원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갖다 칭찬할 때 혼자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항상 자기가 잘났다 그러지요.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나 이거 이렇게 하자 얘기하잖아요. 항상 잘난 척해서 자기가 뭘 조금 더 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를 잘 알아요. 얘는 그냥 좀 배웠어요. 근데 계속 나보다 더 잘 아는 척해요. 이런 경우로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야, 너 조심해야 돼. 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 사람 무슨 속셈이 있는 것 같아.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나의 행운을 온전히 기뻐해 주지를 못해요. 항상 나의 행운에서 트집을 잡거나 나의 행운을 갖다 깎아내려요. 또 나의 장점을 온전히 기뻐해 주진 않아요. 항상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투 있지요. 그래, 그거는 네가 맞지만 하고 또 마지막에 이래요. 또 많이 쓰는 거. 넌 너무 좁게 보고 있어. 그런 다음에 또 싸늘한 얘기 해주고 나서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리고 질투심이 강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요.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나니까 이 정도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질투심이 강할수록 자기를 너그러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나라 최초인 분은 우리나라 최초가 됐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대접받아요. 근데 자기는 최초가 아니었고 인지도가 떨어져요. 그럼 항상 얘기하고 다녀요. 제대로 정규 과정을 통한 대한민국 1호는 접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질투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유학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난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꼭 그 사람 앞에서 유학 갔다 온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상대방이 모자란 점을 갖다 파고들어요. 그리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꼭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거나 그러다가요, 자기가 내세울 게 학벌밖에 없잖아요. 꼭 어느 학교 나왔는지 물어봐요. 질투심이 강한 분들은 그 다음에 같이 이제 골프장 가거나 어디 가잖아요. 왠지 자기 차가 저 사람 차보다 못하니까 상대방이 캐디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한테 잘 안 대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꼭 바꾸죠.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예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숭배해 주기를 원해요. 과도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근거 없는 자존감이에요. 진짜 근자감이라는 얘기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어느 상황에서나 제일 잘나야 돼요.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 사람은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잘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칭찬 안 해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질투해요. 그러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의 스탠다드는 어디가 있냐면은 엄청 VIP들한테 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알지 할 정도로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럼 지금 전화해서 한번 연결해줘 그러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전화가. 그래서 적어도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분들의 질투는 결핍이 아닌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우월감에서 나와요. 나는 근거 없이 우월하고 사람들이 나를 황제처럼 떠받들여줘야 되는데 황제처럼 떠받들여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를 갖다 떠받들여주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잘나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요. 잘난 사람에 대해서는 저 정도 갖고 그래? 나도 하려면 할 수 있어. 안 할 뿐이야. 이러면서 질투하지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아닌 한은 질투는 굉장히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실제로 나의 현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원래 내가 이만큼
높은 상태에 있거든요. 나 원래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공부 못해서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애 너무 잘 나가요. 그러나 나는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성적이 떨어졌다는 걸 몰라요. 그럼 질투하게 돼요. 질투? 면접 때 많이 해요. 그럼 우울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자신 없는 태도가 나와요. 면접에 떨어져요. 그러나 난 내 표정이 어색하게 나온다는 걸 몰라요. 딴 사람이 면접에 붙어요. 그럼 전 생각하게 되지요. 그때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쟤 뻥으로 다 이력서 썼는데 나도 그럴걸. 야, 쟤는 나보다도 못난 놈인데 꼭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선호하는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질투하게 되지요. 첫 번째는 만약에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어쩌다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투심은 우리는 흔히 결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결여에서 나온다 그러면요, 채워지면 질투심이 줄어드니까 오늘은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하더라도 다음엔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질투심이 진짜 강한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욕망에서 비롯돼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나의 능력이 아닌 남의 소유나 남의 능력에서 보는 게 질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잘 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질투심이 강한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결국은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얘기를 하면은 질투심이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남에 대해서.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있으면 내가 미움받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요. 그 사람이 질투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피곤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만 계속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건 나도 불쾌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대하는 게 최고예요. 먼 친척 모임이다 그러면 피해 다니는 게 최고예요. 그분이 옆에 오면 빨리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피하지 못할 때가 이제 문제예요. 피하지 못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좀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맞장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맞서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결국은 충동적이고 욕심이 있고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거나 암묵적 긍정의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은 끝까지 말이 안 끝나서 나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나 나도 참다 한계가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럴 땐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동료가 하나 휴가 가서 그 일까지 내가 전부 떠넘게 됐어요. 상사한텐 깨졌어요. 그런데 옆에 애가 자기 딴에는 나를 위로해 준다시고 휴가 가 있는 동료 욕을 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걔는 휴가를 가니.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옆에서 남이 욕해주면 내가 좋아하는 줄 알거든요. 듣고 있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나도 도저히 못 견디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날은 나의 입장에서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감정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NG가 난 강심장이 아니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도요, 으악 한 다음에 악소리도 못해요. 그러나 그냥 어지간하게 맞서지 마세요. 양쪽에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네가 맞아 하고 슬쩍 피해서 빨리 얘기를 끝내주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날은 나도 모르는 감정이 튀어나와서 상대방이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내가 네 욕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미안해 하면서 설레설레 가게 하든지. 그런데 뒤쪽은 의도적으로 안 돼요. 그날 진짜 진실의 순간,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서로 진정을 느끼고 눈물 흘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악감정도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있거든요. 그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장렬하는 순간 저절로 이루어져요. 상처받지 않는 법은 없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 돼서인지 누가 앞에서부터 막아놓고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비난할 때 저는 상처를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고 뭐 강연도 하고 괜찮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못 버텨요, 저도. 그래서 전 일단 생각해요. 상처 안 받는 법은 없어요. 상처받는 나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나를 자기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상처받는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고요. 그럴 때 위로받는 거는 결국 사람한테 위로받으면 돼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내 슬픈 마음과 그런 거 한 번쯤은 내가 그 사람 욕을 또 하고 또 해도 내 친한 친구는 서너 시간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하면은요, 그 친구랑 술 먹으러 가서 술 먹고 또 내가 노래 잘 부르잖아요.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세요. 그렇게 며칠 지나면 그 사람한테 반복적인 일을 당하지 않는 한 나는 좀 잊어먹게 돼요. 그런데 지혜롭고 깔끔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 사이가 멀어지는 방법은요, 갈등과 싸움과 무시와 냉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피하면 양쪽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나는 그냥 네가 무서워서, 네가 귀찮아서 피하는 건데 내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미워한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자기를 무서워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고 내가 자기를 무서워해서 피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내 쪽도 편해져요. 너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나는 저 사람이 남 비난하고 그런 얘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그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질투심이 강하면서 또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요. 질투심이 강하면서 겁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질투심이 많으면서 겁도 많은 사람은요, 한번 굉장히 나를 좀 힘들게 하잖아요. 꼭 나한테 화해를 청해와요. 그때 내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끝내기 위해서 그 화해를 받아주면서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인생 2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질투심이 약하면서 겁도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싫은 얘기를 하거나 기분 얘기를 한 다음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화해를 청해왔을 때는 그게 반복적이다 하면은 이 기회에 사이가 나빠지는 쪽을 선택하시고요. 질투심이 강하고 항상 나한테 나쁜 얘기를 하는데 초강자예요. 그런데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도 화가 나는 부분과 괴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때는 나의 약한 모습만 보여주세요. 그냥 그 앞에서 울어버리세요. 그럼 오히려 사람들은 질투심이 강하고 센 사람들은 강대강으로 갈 때는 안 꺾이는데요. 진짜 잔인한 사람이 아니면요, 강대약으로 갈 때는 그 사람도 한풀 물러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울어? 하고 나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내가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나를 쪼고 괴롭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쪼고 괴롭히잖아요. 그럴 땐 법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거는 범죄예요. 그때부터. 질투를 방치하면은 당연히 내가 힘들지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일하고 먹고 기본적인 시간을 빼면은요, 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하루에 1시간 될까? 2시간 될까? 그런데 질투가 있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불행해지지요. 그리고 또 질투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들한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분이 있는데 사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시종일관 5년, 10년 질투를 느끼는 경우는 없어요. 갑자기 한 1년, 2년 전부터 나하고 그 친구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질투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질투에는 또 묘하게 사실은 우월감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나보다 좋은 업적을 샀는데 그게 그 사람이 나보다 실력도 뛰어나고 노력도 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질투를 느낄 이유가 없지요. 절망하거나 아니면은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되지요. 근데 질투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나보다 잘날 것 하나도 없는 게 나보다 잘 나가거든요. 그때 질투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질투는 항상 우리는 질투하게 되면 결핍을 생각하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질투하게 된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공평하게 출발했으면 내가 쟤보다 못하지 않을 텐데라는 아직 내 안에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런 경우에는 그 직장 동료를 볼 때마다 나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괴롭기 때문에 나의 생활은 불행해지지요.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괴로운 경우가 있어요. 형제들 사이지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제가 상담해 보면은요, 형제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이 걔를 질투한다고 부모님들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당사자들을 상담해 보잖아요. 공부 잘하는 형제한테 별로 질투를 느끼는 법이 없어요. 근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외모가 출중하자. 그때도 별로 질투를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질투를 언제 느끼냐 하게 되면은요, 공부를 잘한 형제를 부모가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데서 질투가 시작이 돼요. 결국은 질투를 조장하는 상당 부분은 그 부모고, 그 부모는 사실 질투를 즐겨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잘난 자식을 못난 자식이 부러워하고 쫓아가주기를 바라는데, 부모가 생각하기에 못난 자식은 걔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자기는 무시를 받는데도 질투를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그 형제에 대한 얘기를 듣는 동안 부모와 인연을 끊기 전까지는, 혹은 부모님 앞에서 너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엄마가 그 얘기해서 내가 죽으려고 했었던 거 알아? 해서 엄마가 그 얘기를 못하게 하기 전까지는 나의 삶은 계속 불행해지지요. 그래서 질투는 현재 내가 불행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 질투를 방치하는 한 나의 삶은 불행하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질투에 빠지게 되면은 삶이 힘들어지지요.